일동제약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 드립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렸는데 저는 이 윗꼬리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용 쓰는구나. 난 죽어도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서 매도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진 기준에서요 세력들이 담아갈 때 보이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일동제약에게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100%라는 게 결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요 일동제약을요 매수하고 매도했어요. 수익이 크게 났었죠. 이때 제가 여러분께요 매수하자라고 한 다음에 단 한 번이라도 매도하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전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는 게 뭐냐면 오늘도 문의가 많이 와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윗꼬리 달았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연락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낮이건 밤이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데 매도 문자 안 나갔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안해하시는 그걸 노리는 게 뭐다? 저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료 끝났습니까, 여러분? 재료 안 끝났죠. 일날 오포글리폰 기다리고 있죠. 걔네가 승인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GLP-1 계열에 대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는 더 뜨거워질 것이고, 작년 2024년도 비만 치료제 전체 매출이 13조 5천억이었는데 전세계 비만 환자 중에서 100명 중에 단 한 명꼴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요. 왜? 주사제가 부작용이 심해서 간 독성이라든지 주사제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 때문이라든지 국내 후기들만 봐도요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맞나요? 경구용 치료제가 생긴다면 100명 중에 10명도 사용할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 해 13조 5천억이었던 전세계 비만 치료제 매출이요 135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맞나요? 그 안에서 인라인 린리의 오포글리폰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만약 일동제약이 만들어내는 비만 치료제가요 세계 최고의 비만 치료제가 된다면요 그야말로 일동제약은 완전 잭팟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요 저는 일동제약이 세계 최고의 비만 치료제를 만들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건 만약 누군가가 일동제약이 세계 최고의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낼 거다 이딴 식으로 방송한다면 그 방송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정을 한다는 거예요. 확정하냐는 거예요. 제가 일상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매도하자 그랬죠. 일상 데이터가 앞으로 나오니까 매수해놨다가 올라가면 매도하자 그랬죠. 일상 데이터가 나오는 건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상 데이터의 중간값 50mm 투여 코호트, 100mm 투여 코호트 이 중간값이 너무나 우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200mm 투여 코호트의 약물 내용이 부작용이 없다면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 주가 급등할 거라 그랬어요. 물론 그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가겠지만 데이터에서 부작용이 없다면 더 크게 한다 그랬어요. 매수하고 매도했죠.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까? 임상 이상 진입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빅파마에 따른 라이센싱 아웃 기대감, 이 기대감이요. 이걸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세계 최고의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라고 하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료가 사라지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때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누릅시다. 좋아요 누르자고요. 멀리서 지켜보지만 말고 내 주식이잖아요. 내가 수익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서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기세 아닙니까? 기세가 있어야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법이고요. 그 타이밍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방송으로 매수 타점 알려드렸고 급등 직전에도 예언했습니다. 기업 설명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다. 급등 나올 건데 그때 부작용 없다는 이슈 있으면 정말 크게 갈 거고 그때 매도를 꼭 해야 된다 그랬어요. 뒤지게 욕먹었습니다. 그날에. 아니 내 주식 왜 자꾸 더 올라간다고 못하고 왜 떨어진다고 하느냐. 근데 매도하자라고 한 다음에 떨어졌죠. 자, 혹시라도 정말로 그랬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매도 방송 한번 보여드릴게요. 9월 29일 이 영상에서요
매도하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화살표가 있죠. 자, 혹시 모르니까 매수 방송도 보여드릴게요. 7월 31일 매수하자라고 했던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 뒤로 줄기차게 매수 매집 외쳤습니다. 매수하고 매도를 한번 또 했었죠. 이때 다시 매수를 했다. 제가 매수할 때는 노란색 다이아 신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7371, 7454 여기로 일동제약이라고 남기면 돼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누르고 계시죠? 앞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보시면서요, 이걸 떠올리세요.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근데 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가를 윗꼬리를 보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일동작이 일상에 대한 일상 결과값에 대해서 임상 일상에 대한 거 말하는 거예요. 임상 일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어요. 일상에 대한 데이터는 기대감이 존재했던 시기가 딱 여기인 거예요. 이 구간. 일상 확인하자마자 기대했던 거 나왔네 하면서 조정받죠. 왜 빠진 거예요? 일상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확인돼서 소멸을 한 거예요.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더 이상 바라볼 당장에 이때 이 순간의 기대감이 없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매수세가 안 붙고 차익성 물량만 나오니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매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모든 주식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공급이 급증하면 가격도 하락을 하는데요. 일상 데이터가 나왔던 9월 29일에 거래대금이 폭증을 합니다. 이날 9천억 이상 터졌어요.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심지어 약간은 풀렸지만, 근데 그 뒤로 매도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는데 한호가 더 아래, 한호가 더 아래, 한호가 더 아래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분석을 하냐면 상한가를 만들었던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한가를 만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 판단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상승이었다. 즉, 지금 일동작의 비만 치료제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일상 단계니까 이상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모아야 하는데 그 많은 물량을 모으기 위해선 물량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 물량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당시에 올랐을 당시 이 매물대 여기에 있거든요. 이 매물대를 한번 쏜 거예요. 건든 겁니다. 이 매물대를 건든 거예요. 상한가 만들면서 물량 다 받아준 거예요. 대량으로 매수를 하니까 물려있던 기존의 저항 나와도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거고 거래대금이 9천억이나 터질 정도로 많은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일동제약 어떻게 됩니까? 눌렸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라가는데 눌릴 때 거래대금도 없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한 번 이미 물량을 소화를 했다 보니까 두 번째 상승에서는 나올 물량이 그렇게 없습니다. 한번 매물대 테스트하는 거 보이세요? 매물대 테스트라니까 거래대금 터지죠. 또다시 두들기니까 어떻게 돼요? 매물이 상당히 쌓여 있었었는데 과거입니다. 있었었는데 이제 안 나오네. 뭐 준비하는 거예요? 출발을 준비하는 걸지도 몰라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일부터 당장 저와 함께 일동작을 대응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 그래요. 매물대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보이면은 올려줍니다. 이 가격에서 매도할 개미는 없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쏘면은 순식간에 갑니다. 왜? 이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임상 진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공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선반영을 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 기대감을 향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대감이 막상 확인이 되면 주가는 조정이라는 게 나와요.
2026년도에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기대감이 확인이 되는 날 혹은 그 전에 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겠죠. 맞나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뭐냐 하면 하나는 인라이 린리의 오포글리폰의 승인 일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동작이 가이드를 잡았죠. 2026년도에는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 성사를 목표로 하겠다. 맞나요? 이 두 가지가 기다려요. 인라이 린리가 오포글리프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승인 계획이 잡혔다는 것은 비만 치료제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얼마나 게임 체인저인지 확인하는 순간이고, 시장이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이고,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와 동시에 일동작이 개별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까지 나온다면 일동작의 주가 지금 비싼 걸까요? 저는 여기가 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저는 일동작의 주가가 2026년도에는 어마어마한 대시세를 그리면서 주당 가격 65,000원 이상을 도달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근거는 일동작의 임상 일상 데이터가 인라이 린리의 오포글리폰보다 체중 감소 효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모든 것을 우위를 점했다. 로슈의 데이터를 또 뛰어넘었고, 비만 치료제 일상 데이터만 놓고 보면 비만 치료제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요 일동제약이 만들어낸 일상 데이터는 글로벌 탑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이상합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임상적 증명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아직 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당시에 만들어졌던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는 거다. 매집하면서 비싸게 매수하긴 싫은 거죠.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이 세력들도요, 뭐가 존재하냐? 쩐주가 있단 말이에요. 쩐주가 주는 자본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받아서 선수가 또 운영을 하죠. 정해져 있는 자본이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자본으로 최대한 많은 주식을 매집하고 싶을 거예요. 그것도 저렴하게. 최대한 많은 주식을 매집하려면 저렴하게 받아내야 되는데 쉽게 올려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이런 주식은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급등을 할 때 매도를 하는 거다. 저렴할 때 매수를 해놨다가 급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흔들기 구간이에요. 흔들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 데이터 때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뒤로 매물대를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흔드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흔드는 구간인데도 왜 들어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이유는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는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터질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분명하죠. 일동작이 만들어낸 약물은 임상 일상만 놓고 봤을 때 세계 최고의 약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기대감, 빅파마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에 승부를 걸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일부터 저와 함께 대응 바로 시작하시죠. 주가가 항상 우리의 마음처럼 움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도 수십 번 매도에 대한 고민하셨을지도 몰라요. 혹은 매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선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동제약 이번에 여기서 매수했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마 오늘 매도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각자의 관점이 있겠죠. 저보다 주식을 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건 수익이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벌었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죠. 맞나요? 그 수익을 위해서 문자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문자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동제약 추가적인 설명 마저 이어갈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에이베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 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와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 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 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요,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 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동제약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 지금 일동제약이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냐면, 한번 저항 때 만났었고 그 다음에 전고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대칭으로 움직입니다. 대칭으로 올라가요. 대칭으로. 다음번 파동은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파동 그대로 쭉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말하는 그대로 일동제약의 주가가 6만원대를 터치하는 거 이상하지 않다. 파동의 힘이 대칭으로 뻗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더블탑을 만들었던 구간을 대칭으로 또 상승을 시켰죠. 대칭으로. 이게 대칭 이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만 의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멘텀, 즉 재료도 함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의 크기를 보면은 일상보다 이상이 더 크죠. 그리고 심지어 이상에는 뭐가 플러스 돼요?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
재료가 훨씬 큽니다. 관심도 훨씬 더 커지겠죠.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주식은 기대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 더 이상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언제 가장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매집해도 물량이 한 주도 아니고 10주도 아니고 100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물량이 될 텐데, 그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사람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고 그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은 물량을 한 번에 쏟아내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납니다. 박살나는 주가 누가 쳐다나 보겠습니까? 쳐다는 보겠죠. 쟤 왜 저래? 허나 매수는 안 합니다. 맞나요? 그럼 매집한 이 물량들을 어떻게 엑시스를 해야겠어요? 재료가 나올 때, 최고의 기대감이 붙었을 때 엑시스를 해야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일상 데이터만 나왔고 여전히 이상과 라이센싱 아웃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우린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일동작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신약 개발의 진심이었어요. 1941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제약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했고 아로나민, 비오비타 같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현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현금을 다 어디에 썼다? 대단합니다. 연구 개발비에 투자를 했어요. 그거 담당한 게 유노비하고 일동작의 자회사죠. 맞나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 오해들이 있어요. 얼마 전 D&D 파마텍의 지분을 매각한다. 이거 좀 첨언을 드리면, 이건 오해가 아니라 그냥 첨언 드린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니까 주관적입니다. 이거 들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예상 시나리오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자유롭게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일동작이 D&D 파마텍의 지분을 매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매각한 배경이 저는 당연히 글로벌 빅파마의 라이센싱 아웃 의식한 거일 수도 있겠다. 뭐 경쟁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고 그 메세라는 D&D 파마텍과 함께 비만 치료제 개발하죠. 네, 뭐 그건 그거고 일동바이오 사이언스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동제약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룹 자체 밸류에이션 상승 리레이팅 나올 거고 일동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 자산 가치가 시장에서 재평가될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룹 내 비상장 R자 계열사가 상장이 되면 그룹 전체의 투명성, 성장성 이게 모든 것들이 보장되고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형제사인 일동제약에게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과거에 종근당 바이오 한미약품이 맞아요. 그때 당시 상장에 당시에 모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죠. 심지어 일동바이오스 자금력이 커지면 일동바이오 사이언스가 원료 개발, 제조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동제약의 자사 제품에서 원가 절감 그리고 원료 내재화 효과도 있다.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가 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어서 시장의 오해가 뭐냐?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매집하기가 너무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오해들이 있고 코로나 때 그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이번에도 뭐 일상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되겠어?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매집하고 흔들기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제가 이 주식을 매집하고 흔든다면 가정을 좀 해볼게요. 제가 한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세력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런다라고 한다면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반복을 하면서 매집을 할 겁니다. 이 위로는 안 올려줄 거예요. 왜? 이 위로 바로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고 기존에 코로나 당시에 매수해놨던 분들은 이 기대감 때문에 매도라는 걸 안 할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급등이 나오면 단타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계속 치고 빠지겠죠. 그럼 매집하는 입장에선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매집하기 너무나 좋다. 간 독성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자의 다누글리폰에 이어서 이제 턴스의 임상까지도 간 독성 사례가 보고가 됐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줄지어서 간 독성 때문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동작도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2009년도에 FDA가 발표했던 DILI 드러그 인듀스 리버 인주리인데 평가 가이던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히스로우에 따르면 간독성 위험을 3가지경으로 정의했습니다. 뭐냐? 일반적으로
AAT 또는 AST가 어퍼 리밋 노멀이죠. 정상의 상한치보다 3배 이상 상승하면 AAT랑 AST가 3배 이상 상승하면 그와 동시에 담즙 정체 소견 없이 총 빌리루빈 수치가 ULN의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합니다. 평가하고 있는 간독성의 위험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AAT, AST가 정상치보다 3배 상승하는 경우, 동시에 담즙 정체 소견 없이 총 빌리루빈 수치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 다른 이유 없이 AT 수치와 총 빌리루빈 수치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 근데 일동작이 어땠느냐? 자, 뭐 다누올리프로, 뭐 턴스도 마찬가지로 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일동작의 일상의 경우 AAT, AST 수치가 AAT와 AST 수치가 용량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이 확인됐다. 간접 빌리루빈 수치 증가에 따라서 총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긴 했으나 AAT부터 AST 수치가 증가하는 게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확인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용량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걸 오히려 보였기 때문에 FDA에서 규정을 하는 간독성 위험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FDA에서 규정해놨던 간 독성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항상 많은 빅파마들이 간 독성 때문에 임상을 실패하거나 임상을 중단해 왔습니다. 근데 다른 빅파마들이 해내지 못하는 거를 일동작은 해냈고 FDA가 규정하고 있는 부작용에서 벗어났고 리스크가 심지어 거기에 체중 감소 효과도 일라이 릴리가 만들어낸 오포글리폰의 임상 일상의 데이터보다 더 뛰어나죠. 맞나요? 약물의 지속 효과는 또 어떤데요? 다른 것들은 경쟁사 약물이 8시간 이하인 반면에 일동작의 약물은 얼마다? 18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 이거는 약가 경쟁력도 원가 경쟁력도 확보한 거예요.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성능, 약물의 효과도 경쟁력이 있고 안정성, 부작용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이 모든 게 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일상에서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 기대감만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일상 때처럼. 일상 때도 결과 나왔을 때 세계 최고 비만추지 만든 거 아니었죠. 결과만 나왔을 뿐이에요. 일상 결과.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잘 매수해놨다가 보유하면서 앞으로 올라갈 걸 기다려야 되는 시기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자꾸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를 하면 올라가는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면 올라갈 때, 즉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저렴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매도라는 걸 하는 겁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매매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하나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까 해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